작가가 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배우가 되라고 하시더니 이런 와, 비유 찰지다. 네네.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앞에 직무랑 이제 적성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직무 설정 과정 잠깐 언급 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MBTI 얘기를 잠깐 했어요. 혹시 네, 코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형입니다. 네. 뭐 아이디어 뱅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직무 상담을 할 때 우리가 MBTI를 사실 보는 게 뭐 꼭 이 성향이니까 너는 이 직무를 해 이렇게 해서 답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MBTI 유형이 제가 하고 싶은 직무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확실히 그 성향을 반영한 MBTI이기 때문에 그 직무마다 되게 또 중요시하는 성향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공통적으로 맞으면 확실히 직무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맞아요. 건 사실이죠. 직무 설정 과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무래도 했었던 업무가 정말 안 맞아서 고민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직무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쵸. 영업도 아예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생산관리 그런 직무도 이렇게 SCM도 요즘 블록체인이 유명하다는데 야 그럼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흥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독서를 시켜요. 이제 그 직무마다 이제 거의 8권, 10권 막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저는 한 직무마다 이제 다 6권 읽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보통 4권에서 6권을 주고요. 네네. 4권씩 4직무를 보기 때문에 16권에서 많게는 이제 21권까지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내 직무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독서를 한 권 한 권씩 시작을 해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쵸. 벌러지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에는 생산관리와 품질을 묶여서 그 책과 SCM이었나요? 네, 그런 직무까지 가면서 알고 보니 이런 쪽에 더 흥미가 많은 것 같다. 이제 맞아요, 이런 맞아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 설정하고 나면 직무 역량을 쌓는 가이드를 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을 듣고 와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취득도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때부터 되게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교육을 들어라라고 했을 때는 교육들이 3개월에서 뭐 맞아요. 많게는 6개월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죠. 진짜 막연하고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코치님이 책임을 지고 그 교육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이력서 한껏 더 레벨업 네. 시키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품질 직무 관련된 교육을 찾아봤었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원을 받고 품질 직무 양성 과정이라는 4개월짜리 KTL에서 하는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교육과정 얘기를 해서 네네. 이제 같이 제가 맞물려서 생각이 든 게 그 자소서 작성이랑 같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자소서 작성 기간을 조금 길게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작성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총 작성 기간만 따지면 진짜 9개월, 10개월 저한테는 그랬었는 게 아무래도 그 사이에 교육이 좀 끼다 보니까 자소서 작성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 글자도 적지 않는 맞아요. 그런 제가 이제 교육만 듣고 거기에 프로젝트가 맞물렸었죠. 맞아요. 저희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진짜 한꺼번에 막 몰아쳐가지고 해서 맞아요. 교육과정 마치고 강남 넘어오면 맞아요. 7, 8시 되고 그때쯤부터 이제 나랑 한두 시간 정도 보고 인사하고 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또 돌아가니까 네네. 우리 여러모로 진짜 한꺼번에 막 쏟아져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교육에 무조건 집중을 해라. 또 뭐 관련된 또 여러 자격증이 있을 텐데 그거에 집중을 ISO 인증이랑 이런 그거를 다 그 교육과정에서 맞아요. 연결돼서 하잖아요. ISO 9001이라든지 저는 의료기기 ISO 13485 이런 게 국제적인 규제에 나와 있는 교육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고 실무에서도 그쵸. 네네. 근데 이거 안 들었었으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이 직무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교육을 이제 추천해줘서 들으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나 봐요. 사실 마음이 많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럴 바로 수밖에 취업을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되나 이 잠깐의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맞아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네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총 9개월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중에 4개월은 교육 들었고 맞습니다. 6개월 정도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 에피소드를 만드는 맞습니다. 네, 시간이었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육 듣다가 이걸 느낀 건데 처음에 자소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해보자 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소서를 써요. 근데 교육을 듣고 나서 쓰면 좋은 게 다르죠? 다르죠. 네. 왜냐면 제 경험이 이제 영업 베이스다 보니까
보니까 가고 싶은 곳은 품질 직무잖아요. 완전 다르지만 그 경력을 분명히 이력서나 자소서에 기재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희가 가고 싶은 직무에 맞춰서 또 세팅을 맞아요. 하는 자소서와 이력서이다 보니까 거기에 최대한 가까운 것들을 우선순위로 배치해서 이제 보여줘야죠. 네.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품질 교육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지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소서를 첨삭받으러 갔던 건 한마디로 까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품질의 자소서가 아니다. 품질에 대한 정확한 직무 이해가 낮았던 거죠. 근데 확실히 4개월 동안 품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자소서가 그쵸, 네, 막 바로 나오죠. 써지고 네. 이력서도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맞아요. 시간 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교육- 쓰는 워딩이랑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직무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특성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직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그렇게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직무 레포트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직무 독서하면서 쌓여져 가는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연결돼서 하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게 안 어우러지면 퀄리티 있는 자소나 이력서가 나올 수가 없는 절대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면접에 가서도 사실 다 쓰이잖아요. 네네. 말하는 거나 질문하는 거에서 다 드러나고. 그러면 서류 완료 후에 커리어 브릿지 오기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도 노트북에 아직도 예전에 썼던 자소서들이 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뭐 거의 흑역사라서 잘 열어보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누구에게 내밀 정도로 완벽한 자소서와 이력서를 만들었고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그쵸.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자신감이 묻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 이제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면접까지 오면 사실 거의 다 온 거잖아요. 네, 아, 맞아요. 이제 문턱이구나, 마지막. 근데 이제 처음에 서류 쓸 때는 면접 스크립트 뭐 그냥 면접하는 거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서 아, 산 넘어 산이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작가가 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배우가 되라고 이런 와, 비유 찰지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워딩 자체가 다르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면접도 봐야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력서에 썼던 워딩이랑은 전혀 또 다른 구어체로 글을 쓰는데 구어체로 쓰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고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네네네네. 사실은 많이 제일 했었죠. 좋은 건 스크립트를 안 쓰고 면접을 정말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보아서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준비를 안 하고 퀄리티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면접 스크립트 하면서도 제 회원들한테 이제 구어체로 쓰라고 하는 건 제가 면접장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90% 이상의 퀄리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맞아요. 사람으로서 네네. 이게 완전하게 내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면접 때 자기도 모르게 허튼 소리를 되게 많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스크립트에 진짜 보여요. 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내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놨지?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 면접장 가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어떤 사고의 흐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그래서 면접 스크립트 안 하고 면접을 보다가 아, 이거 도저히 진짜 안 되겠다. 우리가 서류가 너무 완벽하게 잘 쓰여있기 때문에 이게 면접 가서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뽀록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네. 그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이 걱정이어서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지원을 시작하라고 사실 얘기를 하죠. 커리어 브릿지 다니기 전에 그 영업 지원하면서 많은 곳을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그때 면접까지 갔던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오만했던 게 제가 자신감이 너무 좋던 거예요. 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 닫고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또 뵙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면접에 룰 같은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인사할 때 맞아. 또 뵙겠습니다 또 인사하고 뵙겠습니다. 나가라고. 근데 절대 또 못 뵀죠. 그렇지만 커리어 브릿지 면접에서 이런 것까지 써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절대 연기가 아니고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고 맞아요.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스크립트지 이걸 내가 뭐 꾸며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제가 코치가 착각입니다. 아니라 여기가 코치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면접 현장이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가 되는 될 거예요. 수 그게 있어요. 근거 있는 협상이라는 거고요.